두 번째로 말씀드릴 약은 혈압약입니다. 이 혈압약은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신장 보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많이 처방이 됩니다. 특히 ARB나 ACE 이니비터라고 부르는 약제들이 고혈압 약 중에서 신장 보호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장을 이롭게 하기 위해 처방되는 혈압약도 신장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압약들은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압력을 줄이기 때문에 신장 손상을 막아주는데요. 이 작용이 오히려 과하게 되면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 자체를 확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준다는 것은 신장기능지표인 사구추의 여과율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말이므로 고혈압약을 쓸 때는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ARB와 같은 혈압약을 처방할 때는 항상 모니터링을 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약을 처방할 때는 신장 기능에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요. 고혈압약을 먹기 전과 후를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혈압약을 처방받고 복용한 후에 약 30% 이상의 크레아티닌이 올라간다면 처방된 혈압약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혈압약을 일시 중지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약은 바로 조영제입니다. 조영제는 흔히 CT나 심혈관 조영술을 할 때 쓰는 약물입니다. 이 조영제에 의해서도 신부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평소 신장 기능이 안 좋았던 경우나 당뇨병이 있었던 경우에 조영제를 쓰고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거나 심장 조영술을 하고 스텐트 시술을 한 경우에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조영제 사용 후에 48시간 이내에 크레아티닌이 25% 이상 올라가거나 0.5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 다른 원인이 없을 때 조영제에 의한 신장 손상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제 사용 후에 얼마만큼의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는지는 연구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수치를 보입니다만 최근에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을 보면요. 약 4에서 9%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빈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책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신장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나 당뇨병이나 고령자, 탈수와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신 분들은 조영술을 하기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예방법으로는 조영제의 양을 조절하거나 조영제를 쓰기 전후에 수액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치과 치료나 수술 등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약물이죠. 세균 감염을 치료하고요. 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술이나 수술 전후에 많이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항생제들이 또한 신장 독성 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복용 후에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 환자분이 계셨었는데요. 기존의 신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만성 설사까지 하는 환자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마 세균 감염에 의한 설사를 의심했던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를 쓰고 나서 신장이 확 나빠져서 고생을 많이 했던 그 환자분 생각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외에도 암피실린과 같은 항생제도 신장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항생제는 아니지만 아시클로버와 같은 항바이러스 제제도 신장 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나쁜 환자들은 이런 약물들을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릴 약물은 조금 의외의 약물인데요. 바로 위산 억제제입니다. 위산 억제제인 PPI는 매우 자주 쓰이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위궤양이 있을 때에도 흔히 쓰이고요. 위 내시경을 받은 후에 우리 위에 위궤양이 발견되고 나면 흔히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PPI도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요.
대규모 역학조사 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PPI를 장기간 복용한 사례에서 급성 신부전증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만성 신부전의 발생 위험도 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PPI가 신장에 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PPI를 복용할 때 신장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간질성 신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의외의 약물인데요. 바로 면역 억제제입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와 같은 약물들은 신장 이식 후에 처방받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이런 면역 억제제 덕분에 신장 이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식에 따른 거부 반응을 낮춰줘서 신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준 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 억제제도 혈압약이나 진통제처럼 신장 사구체로 들어가는 혈액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약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약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거나 신장 환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꼭 필수적인 약물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복용할 때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신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신장이 악화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